경제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렸던 2019년 국회.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대립은 몸싸움과 사무실 점거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을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위반한 첫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겐 1,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극심한 충돌은 2019년 4월 25일 국회 의안과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제출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을 몸싸움 끝에 강제로 끌어낸 겁니다. 인편 접수가 안 되자 팩스로 서류를 보냈는데, 이번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낚아채 갔습니다. 33년 만에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급기야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빠루까지 등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한 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아선 겁니다. 다친다 하지 마. 풀어달라 무릎까지 꿇은 최 의원은 창문틈으로 내보내달라 호소하다 급기야 112에 신고했습니다.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문을 완전히 지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최루탄과 주먹질이 난무하는 정글 국회를 막자며 지난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던 국회 선진화법. 도입 7년 만에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의의 승리가 아니라 사법부 신성 가족주의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2,400만 원 벌금은 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 카르텔의 면죄부가 얼마인지 그 가격표를 달아서 공개한 사건입니다.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은 보신 대로 2019년에 벌어졌습니다. 회의장 점거, 의원 감금, 빠루까지 등장한 천대미문의 국회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언제 끝났습니까? 5년 10개월, 거의 6년을 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평범한 시민의 사건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렇게 지루하게 길어질 수 있을까요? 민생사건은 1년만 넘어도 재판부는 신속 처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재판은 거북이처럼 굴러갑니다. 왜 이럴까요? 그 시간 동안 선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졌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의 뜻 아주 단순합니다. 선거에서 이겼으니 국민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법부는 법리로 판단해야지 득표율을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정치적 유불리를 양형사유로 공식 인정한 그야말로 전례 없는 판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누굽니까?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현직 법원장. 법원장이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전국의 법원의 인사와 운영, 회의 체계를 주도하고 사실상 판사 조직의 핵심 노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재판부는 정치적 동기를 참작해서 형량을 낮추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관계와 피해, 죄질이 아니라 봐줄 명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명분이
그렇게 쉽게 찾아졌을까요?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자기 식구에게 관대한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이면서도 법률가인 김두식 경북대 교수,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은 이를 신랄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법관 사회는 폐쇄적이고 강고한 가족 공동체처럼 움직이며 동료 판사, 선배 판사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유난히 관대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그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현직 법원장, 전국 주요 법원장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구조, 그 안에서 상호 배려, 상호 보호, 인사적 연대, 이런 구조적인 영향이 재판부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판사를 하던 사람이 변호사를 개업한단 말이죠. 변호사가 됐다고 이제 선배님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이랬던 대한민국 법원입니까?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비현실적입니다. 어제 최혁진 의원이 그래서 아마 김재호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어제 판결 결과를 불길하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 예측이 또 맞았네요. 최혁진 의원의 촉은 정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최혁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한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적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조적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교묘하게 모든 범죄 혐의에서 400만 원 이하 벌금을 책정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정치 생명 유지, 그리고 총액 2,400만 원. 2,4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벌금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내로남불, 자기 식구 감싸기, 신성가족주의의 상징적인 가격표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빠루를 휘두르고 직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아도 남편이 법원장이고 정치적 평가가 있었고 당시 상황이 복잡했으니 이런 이유로 달면은 벌금 400만 원 이하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판결의 본질입니다. 2,400만 원이 아니라 판결 불공정 2,400%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경원 의원은 단순한 사건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즉 직접 조직을 지휘하고 작전을 실행한 최상위 책임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의힘 대표 후보 토론에서, 그러니까 대표 후보로 나섰죠, 공소 취소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로비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을 직접 흔드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이런 죄질을 가진 사건에 사법부는 정치적 명분을 들어서 형량을 낮췄습니다. 국민 49%가 지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제든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그들, 왜 재판을 제기해서 무죄 주려고?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입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후퇴입니다. 그리고 그 후퇴의 중심에는 법관 사회의 폐쇄적 카르텔이 있고 이 카르텔 정점에 조희대 씨가 있는 겁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대학 비상임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배제됐다. 국회 교육위 배치가 불발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현직 법원장인 나경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출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이해 충돌입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사법부를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남편이 법원장인데 그 배우자가 법사위 간사라고요? 이건 어떤 나라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해 충돌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이해 충돌의 위험성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정치와 사법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장면이고 그 상징적 매개가 바로 나경원인 것입니다. 자,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경원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법부 전체의 신뢰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기득권 정치인의 재판만 유독 5년씩 지연되는가? 왜 현직 법원장 가족의 사건에서 형량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가? 왜 선거 결과를 양형사유로 삼는가? 왜 법을 어긴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가? 왜 사법부는 자기 식구에게 이렇게 따뜻한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인가? 아니면 신성 가족을 위한 사법부인가? 나경원 의원은 정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판결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식구한테 관대하다. 법보다 인맥이 더 우선한다. 정치적 고려는 법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사법부가 스스로 선언한 것입니다. 2,400만 원 벌금은 나경원을 구했을지 몰라도 한국 사법부 신뢰에 240억짜리 타격을 남겼습니다. 정치권 폭력에 면죄부를 주고 신성가족에게 공정의 가면을 씌워준 이 판결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법부 내로남불의 상징, 가족 감싸기의 상징, 불공정의 심벌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으면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어디까지 기울었는지 보여주는 경고 등입니다. 이제 사법부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감시해야 할 차례입니다. 신성가족의 사법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을 되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조이대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